자, 이어서 이제 이번 공통영역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제 21번, 22번 순차적 설명해 주는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다 설명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의 목표는 이 x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 식을 넣어서 계산할 뜻은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준 거지 상황에 따라서는 곱해관계 또는 거듭제곱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연습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킬러는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꼴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나 이제부터 이 함수식을 찾는 게 목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알파가 f't 마이너스 4t의 제곱 더하기 4와 같다 라고 설명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처음 보니까 당황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는 정의역이 알파죠. 여기는 정의역이 변수가 다 t예요. 다시 말하면 얘하고 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선상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라? 식을 둘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y 콜 f 알파라는 함수와 y는 f'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의 제곱 더하기 4를 가지고 비교해달라는 얘기야. 다만 같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원하는 건 이 y와 이 y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y와 이 y가 같다. 그럼 함수를 나란하게 두 개를 그려달라는 얘기야. 근데 일단 여기는 식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식이 있어요. 마이너스 4t제곱 더하기 4.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는데 f'x는 누구십니까? 하면은 3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꼴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f't니까 3t의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4구나 라고 설명이 되겠죠. 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합쳐주는 순간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b 플러스 4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다. 그래서 위로 볼록인 함수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그래형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은 그 밑에 내용을 봤더니 현재 나는 실수 알파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라는 문장이 떴어요. 다시 말하면 중요 포인트는 gt가 뭐야? gt란 바로 알파의 최대값이야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알파 값이 아니고 최대값이라고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파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값 찾아와.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G3은 1이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G3은 1이라는 건 뭐야? 이거 T가 3이야. 그때 당시 알파의 최대값? 그러면 얘가 바로 알파가 1이야 라고 설명하는 내용인 거예요. 또한 GT는 어디서만? 3에서만 불연속이 될 거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림 그려서 비교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문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아직 이 함수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짝 보시면 요거로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y는 f't, 현재 f't 마이너스 4t의 제곱 더하기 4라는 그래프의 개형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놓고서 비교해봐.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y야 하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이야. 잘 봐. 여기선 정의역이 t야. 그럼 t의 값을 입력했을 때 나는 알파 값 구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줘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면 현재 여기하고 여기 y가 똑같잖아요. 여기가 바로 t라는 거예요. 여기가 t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나하고 똑같은 x값 어딨니? 여기. 요게 바로 알파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t가 여기 있어. 그러면 요 t라는 선상을 나란하게 그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랑 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y 값을. 그러면 현재 알파 값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너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부터 값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오겠죠.
그러면 내려왔을 당시에 y값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값은 어떻게 돼?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y8라는 값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쵸?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y값만 보면 알파가 뭐 했다? 현재 x값이 올라갔다가 이 흐름 그대로 따라오죠. 알파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다가 점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갔다가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이거 뭐예요? 그래프가 이 손이 흐름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아, 이거는 연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파의 흐름이 갔다가 다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온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는 이건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3차함수 개형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현재 요 그림 같으면은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싹 그려주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 극값이 있다는 얘기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y는 fx구나. 그런데 만약 그럼 2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 한번 쓱 그어줘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t, 여기가 바로 알파 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분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얘가 가다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따라갔을 때 너도 같이 따라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말이죠. 딱 했는 순간에 만나는 교점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예요. 알파가. 근데 이 두 개 중에서 큰 걸 쫓아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점프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가다가 띵 하고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겠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선을 그었을 때 가장 큰 값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점프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알파가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다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 다시 올라갔던 흐름 다시 내려오는데 문제는 이 순간이 되면 다시 또 내려가면서 점프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여기서 이쪽까지 갈 거고 또 여기 내려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 t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알파가 점프, 다시 한번 점프 이렇게 되니까 두 번이 이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연속은 불연속인데 불연속 값이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아니구나. 왜냐하면 불연속이 몇 번? 한 번만 나와라. 그럼 불연속 나오는 포인트는 바로 이 극소값인데 어떻게 하면 될까? 정답 다 나왔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극소되는 위치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바로 여기가 바로 2차 함수의 꼭지점이라면 어떨까? 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맨 처음에 가는 과정에서 현재 내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바로 t야. 그럼 여기가 바로 알파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맨 처음에는 이 흐름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가다가 띵 하고서 꼭지점이 되는 그 순간 여기선 오다가 여기서 뿅 하고 옮겨가는 거죠. 자, 이렇게 갑니다. 가다가 알파 중에 제일 큰 값 뿅 하고 왔고 넘어가는 순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점에서 되기 때문에 아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는 불연속되는 게 몇 번이다? 한 번이다. 그때 당시에 그 불연속되는 점이 t가 3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t는 얘 몫이니까 여기가 바로 t가 3이구나 하게 되는 거야. 또한 g3이 1이기 때문에 알파 값 여기는 바로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현재 이 식을 먼저 볼게요. f'(t) 그리고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4 그것은 말이죠. 바로 이 2차 함수야. 근데 이 2차 함수의 식이 살짝 왼쪽으로 가볼게요. 바로 무엇입니까?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대칭축의 위치가 얼마다? 3이다. 즉 이거 마이너스 t-3의 제곱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꼭점이 잡혀요. 그리고 이 y값이 뭔데?
나도 모르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K라고 두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 K는 여기도 영향 주지만 여기에도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오케이. 그럼 여기는 바로 K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그럼 F'T는 현재 4T의 제곱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4 빼기 T-3의 제곱 더하기 K다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식을 전개하는 건 좋은데 선생님 근데 K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가 얘가 F'T죠?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여기가 바로 Y는 fx의 극값입니다. 그쵸? 다시 말하면 여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F'L이 0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다가 t 대신에 얼마를? 1을 넣어준다면 F'L은 1 넣어주시면 4 빼기 4 여기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더하기 k 근데 F'L은 극값이니까 이거 0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지워지겠죠? 마이너스 2 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k가 0이다. 아, 그럼 k가 4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기 값이 얼마라는 거? y가 4라는 사실. 또한 이제 4를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펼쳐준다면 요거를 살짝 4로 바꿀게요. 그러면 현재 얘랑 지워지겠네요. 그러면 F'T는 뭐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4T의 제곱 마이너스 요 T-3의 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했을 때 빼주시면 3T의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9다. 3의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즉 3의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이야 이 되는 거예요. 뭐가? F'T가. 근데 이게 뭐예요? 바로 극값의 위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며 하나는 1이다 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바로 극대값 위치, 극소값 위치. 그런데 왼쪽 가보니 현재 극값 되는 위치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그럼 x가 바로 마이너스 3이다 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차 함수 비례한 게 아시죠? 그러면 우리 함수식에서 요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2대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에서 1까지는 4칸인데 이 비율이 몇 대 몇? 2대 1. 그럼 한 칸의 크기는 2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니까 2, 그래서 4를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번 2를 간다면 여기 위치는 얼마다? 마이너스 5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좌표를 통해서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겠다 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fx란 무엇입니까?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확인됐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5 하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그때 당시 y 값은 누구다? 바로 4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F2가 얼마죠? 라고 물어본다면 2를 넣어주면 7 2 빼기 1은 1 플러스 4 정답은 바로 11 이렇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린 후 각각의 관계성을 따져보시고 성립이 되면 왜 되는가,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식이 아닌 그래프로 비교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말고 공부하시고 특히 올해 6월 모평에서는 이런 그래프 개형에 대한 질문이 유난히 많이 나오고 앞으로 있을 9월과 승에도 이와 같은 성향을 계속 출제할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1번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22번도 설명해 드립니다.